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라는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듯이 요즘 사람들은 쉬고 있음에도 더 격렬히 쉬고 싶다며 장난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현대인들에겐 쉼과 위로가 중요하단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 난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거나 난 원래 편한 것을 좋아해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게으른 건 개인의 취향이자 성격의 문제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각의 관점에선 게으름을 단순히 취향으로 단정짓기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나친 게으름은 뇌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으름을 가만히 둔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내각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게으름을 내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일엔 몸의 모든 자원을 끌어와 최선을 다하지만 반대로 생존과 관련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엔 있던 에너지도 회수해 게으름을 부리니까요. 즉 게으름은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우리 뇌에겐 아주 합리적인 행동인 셈이죠. 네, 그래야 다음에 있을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둘 수 있으니까요. 결국 게으름이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란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최근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들은 게으름에 관련된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요. 같은 나이의 쥐 두 마리를 대상으로 운동을 많이 한 쥐의 뿔을 운동이나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게으른 쥐에게 수혈한 것입니다. 즉 운동을 많이 한 건강한 쥐의 피를 뽑아 혈장만 분리해 게으른 쥐에게 3일 간격으로 약 28일간 수혈했죠. 그랬더니 수혈을 받은 게으른 쥐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게으른 쥐의 뇌에선 뇌세포가 활발하게 생성, 분열하였고 특히 기억의 중추라 불리는 해마에 위치한 신경세포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후 기억력 시험에서도 수혈받은 게으른 쥐가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죠. 즉 수혈을 받은 게으른 쥐의 뇌가 운동을 열심히 한 쥐의 뇌처럼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그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운동을 열심히 한 쥐의 피에서 뇌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는데요. 그 말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게으른 상태로 지내고 있다면 뇌의 감염으로 인해 지나치게 염증이 많아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나 노폐물이 많은 상태에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싶어도 의지력이 생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게으른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뇌의 보상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체계는 도파민을 중심으로 우리 행동을 유발시키는 뇌신경회로인데요. 일반적인 보상체계는 좋아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상체계는 내가 좋아하는 보상을 위해 행동할 이유를 만들어주죠. 근데 게으름의 보상체계는 기존의 보상체계와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기존의 보상체계는 좋아하는 보상을 더 얻기 위해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면 게으름의 보상체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얻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 9시에 수업이 있는 대학생이 늦잠을 자게 되고 약 9시에 일어났다면 아마도 그 학생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짚고 빠르게 출발해봤자 무조건 지각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잔다면 어떨까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편함이란 보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단지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힘들게 학교로 가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피하게 되었고 버스나 지하철을 힘들게 타야 하는 고생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즉 이 말은 게으름과 보상이 강력하게 연결되는 순간 우리 뇌의 보상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처럼 할 일을 미룸으로 얻게 되는 편함이란 보상도 그 어떤 보상들보다 강력하고 매력있기에 게으름에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으름에 중독이 된다면 우리들은 무기력이란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많은 실패를 겪어서 생기는 무기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일을 미룸으로 얻게 되는 편함이란 보상을 쉽게 얻다 보니 생기는 무기력이죠. 이처럼 게으름이란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친한 친구나 지인들과의 잡았던 약속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하거나 지키지 않을 것이고 편함이란 보상 때문에 사회적인 그 어떤 행동들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네, 집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뇌는 복잡하게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고 지금까지 진화해왔지만 게으름이란 강력한 중독에 빠져 보상체계가 망가지면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게으름은 움직이는 뇌의 존재 이유와 정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역설적인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이 무기력 상태를 가장 위험하다고 조언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내각의 관점에서 봐도 게으름은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 아침에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염증과 노폐물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많던 노폐물들도 하루 내내 움직임과 수면으로 배출해내죠. 그 전날 아무리 고되고 힘들었어도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활력이 생기듯이 우리 뇌는 뇌 척수액을 이용해 뇌의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다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있고 또 그러기를 며칠 아니 몇 달이 지속된다면 우리 뇌의 움직임으로 배출되어야 할 염증들과 노폐물들이 잘 빠지지 않을 텐데요. 그럼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듯한 현상, 즉 브레인포그 현상이 생길 겁니다. 네, 명절이나 휴일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머리가 답답한 경험 누구나 있었을 텐데요. 그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브레인포그 현상에 해당하죠. 이처럼 브레인포그가
있으면 어떤 일을 시작하고 행동하려는 의지력이 아주 약해집니다. 마치 몸이 너무 아프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배가 고픈 것조차 잊어버리듯이 평소 내가 잘 지켜온 행동이나 일과들도 브레인 포구 상태에선 실행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즉 우리 뇌가 행동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된 것이고, 이 말은 우리에게 의지력이 아주 약해졌다는 말과 같은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움직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운동이나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각 근육들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란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갑니다. 그럼 뇌세포의 생성이나 성장을 돕는 BDNF와 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약 20분 이상의 운동이나 움직임들은 엔도카나비노이드와 엔돌핀이라는 염증 억제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힘들고 아프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편안해지는 것도 이 엔도카나비노이드와 엔돌핀 덕분이죠. 그리고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염증 억제 역할은 우리 뇌의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몸의 항상성도 유지시켜 면역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운동 그 자체만으로도 뇌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단 움직여야 우리 뇌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게으름이란 매력적인 중독에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 생각된다면 스스로 자책하고 새로운 각오만 다지기보다 일단 무작정 움직이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면서 생각한다면 더 좋겠죠. 움직이면서 해야 할 일을 떠올리다 보면 게으름이란 늪에서 벗어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뇌는 현재 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을 우린 항상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즉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뇌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람의 뇌는 이 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지런해지는 경향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은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죠. 이처럼 우리들도 뭔가 해내고 싶고 이번엔 정말 최선이라도 다해보고 싶다면 일단 우리 뇌를 부지런한 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뇌를 위해선 거창하고 대단한 목표도 필요 없이 일단 내 주변을 정리하거나 잠깐 걸으며 내 할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처럼 내 주변의 작은 일과부터 꾸준히 해낸다면 어느샌가 우리 뇌는 부지런한 뇌로 바뀌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은 대단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어느새 내 작은 일과처럼 해내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